다른 여자들은 알아서 피임도 한다는데 너 뭐 했어? 세상 사람들이 너 해픈 거 모를까 봐? 준혁이 다가와 발로 차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수연이 절규했습니다. 애는 나 혼자 만들었니? 병원 복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수연의 머리채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가난한 집구석이랑 결혼한 내 속은 얼마나 뒤집어졌었겠니?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고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임신 9개월 차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냉정한 표정으로 말입니다. 병원비는 알아서 해결해.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그 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믿기 힘든 이야기의 전체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수연이 임신 9개월 차로 제왕절개 수술을 하루 앞두고 있었습니다. 첫 아이라 걱정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남편 준혁과 함께 병원에서 마지막 검진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수연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우리 아기를 만나는구나. 신기하지 않아? 준혁이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애 낳는 게 부담스럽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부엌칼을 든 채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기다린다고 했던 남편의 말과 달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함께 준비해 온 거 아니야? 준혁이 짜증스럽게 답했습니다. 아, 몰라. 그냥 피곤해.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연이 전화를 받으려 하자 준혁이 먼저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내일이 당장 수술날이라며 왜 여태껏 애 지우라고 말을 안 했어?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애를 지우라고? 무슨 소리였습니까? 준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옆에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내일 병원에서 보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야? 애를 지우라고? 준혁이 피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하신 말씀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차갑던 표정과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혹시 내가 착각한 걸까?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자꾸만 안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뱃속 아기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엄마의 불안감을 전해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수연이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기만은 꼭 지키겠다. 새벽 2시 준혁이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연이 몰래 문틈으로 봤습니다. 남편이 누군가와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끝나. 조금만 참아. 상대방이 뭐라고 하자 준혁이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계획대로 될 거야. 수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계획이라니? 무슨 계획이었습니까? 아침이 되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당일이었습니다. 준혁이 평상시와 다르게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신경질적이었습니다. 빨리 준비해. 늦겠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무슨 일 있어? 어제부터 이상해. 준혁이 화를 내며 답했습니다. 이상한 건 너야.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병원으로 가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기 이야기로 가득했을 텐데
이상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수연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시어머니가 째려보며 답했습니다. 일찍 와서 정리할 게 있어서. 정리할 게 있다? 또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보호자분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수연이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마지막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까지도 수연은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이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연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입니다. 수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이라니. 드디어 아기를 만났구나. 아기는 어디 있어요? 신생아실에 있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때 준혁과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축하 인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수연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들이래요. 우리 아들. 준혁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라니?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래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 이 집안에 넌 필요 없어. 수연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해. 아이는 우리가 키울 테니까 넌 나가. 수연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혼이라니? 아이를 두고 나가라니?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가난한 집 출신이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잘못이야. 수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혼할 때도 이런 말을 들었지만 지금 상황은 달랐습니다. 방금 아이를 낳은 상태였습니다. 여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얘기 좀 해요. 준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해 없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사실 다른 여자가 있어. 그 여자랑 결혼할 거야. 수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다고? 언제부터? 그게 중요해? 어차피 끝난 일이야. 수연이 분노하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직후라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방금 당신 아들 낳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 준혁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들? 누가 내 아들이래?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혁이 침대에 누워있는 수연을 향해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결혼도 안 한 애가 피임도 못하고 뭐했어? 수연이 절규했습니다. 애는 나 혼자 만들었니? 준혁의 발이 수연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상처 부위였습니다. 수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그만해. 시어머니가 말리기는커녕 더 부추겼습니다. 더 세게 해. 감히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다니. 수연이 고통 속에서 외쳤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방금 수술 받은 사람한테. 준혁이 또 발로 찼습니다. 이번에는 다리 쪽이었습니다. 수술? 누가 하라고 했어? 애 지우라고 했는데 왜 나왔어? 시어머니가 수연의 머리채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가난한 집구석이랑 결혼한 내 속은 얼마나 뒤집어졌겠니?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뭐냐고? 내가 존재하는 게 잘못이야. 그때 간호사가 소란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환자가 방금 수술 받으셨는데 준혁이 간호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가족 일이에요. 간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가족 일이라도 병원에서는 안 됩니다. 환자 상태가 위험해요. 시어머니가 간호사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비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수연이 간호사를 보며 애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부르러 갔습니다. 그 사이 준혁이 수연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이혼 서류에 사인해. 그럼 병원비라도 내줄게. 수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안 해. 내 아이야. 내 아이. 웃기고 있네. 준혁이 수연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 이혼 서류에 사인 안 할 거야? 수연이 고통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안 해. 절대로 안 해.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계속 고생해. 그리고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할 말은 다 했어. 준혁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알아서 해결해.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이 혼자 남겨졌습니다. 수연이 온몸이 떨리는 가운데 간신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친정에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드디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작은 오빠였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수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오빠 도와줘. 제발 도와줘. 뭔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나 병원이야. 애 낳았는데 남편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작은 오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 너한테 뭐 했어? 지금 어느 병원이야? 삼성병원이야. 오빠, 빨리 와줘. 지금 간다. 절대 움직이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연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방금까지만 해도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지옥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들어와 수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수연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제 아기는 괜찮죠? 네, 아기는 건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수연이 조금 안심했습니다. 아기만은 무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하고 아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수연이 배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빼앗아가지 못해.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몰랐습니다. 이 순간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30분 후 병원 복도에 급한 발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큰오빠 민수와 작은오빠 진수였습니다. 간호사가 길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민수가 간호사를 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응급 상황이라서요. 제 여동생이 입원해 있습니다. 간호사가 확인하고 병실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두 오빠는 순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연이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진수가 급히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누가 너한테 뭐 했어? 수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오빠들아, 나 어떻게 하지? 민수가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폭행, 시어머니의 폭언, 이혼 요구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두 오빠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진수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 개들이 감히. 민수가 진수를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해. 지금은 수연이가 우선이야. 하지만 민수의 눈빛도 차가웠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수연이 오빠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들아, 나 정말 무서워. 저 사람들이 내 아기를 빼앗으려고 해. 민수가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한. 진수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자식들 찾아가서 죽여버릴까? 민수가 진수를 다시 제지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제대로 해야 해.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들이신가요? 민수가 답했습니다. 네, 친정 오빠들입니다. 환자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부위에 충격을 받아서 상처가 벌어질 뻔했습니다. 누가 폭행을 가했나요? 두 오빠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진수가 물었습니다. 폭행 흔적이 남아있나요? 네, 사진 촬영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수가 즉시 말했습니다. 모두 준비해 주세요. 법적 대응할 예정입니다. 의사가 나간 후 민수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제 걱정하지 마. 오빠들이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진수가 덧붙였습니다. 그 자식들이 감히 우리 집안을 건드렸어. 가만 안 둬. 수연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오빠들 무슨 생각이야? 설마 폭력으로? 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폭력? 우리가 그런 저급한 방법 쓸 것 같아? 그 미소가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우리는 문명인이야. 문명인다운 방법으로 해결할 거야. 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완전히 박살낼 거야. 수연이 오빠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이 만만한 상대가 아닐 텐데. 민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아버지 떠난 뒤 내가 아버지 대신 아버지다.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게 당연하지. 진수도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을 모욕한 거 내가 두고 볼 수 없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아기 면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오빠들, 조카 보러 갈까? 세 남매가 신생아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보였습니다. 진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와, 정말 작네. 근데 누구 닮았지? 수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예쁘지?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지킬 거야. 누구든 건드리지 못하게. 그때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정말 아기를 빼앗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진수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해. 아기 엄마가 너인데 누가 감히 빼앗아가?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폭행 증거도 있고 오히려 저쪽이 불리해.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들 돈도 많고 권력도 있을 텐데. 민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돈과 권력? 수연아, 세상에는 돈과 권력보다 무서운 게 있어. 뭔데? 정의야.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형제의 마음. 진수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일단 증거부터 모아보자. 그 자식들 신상 파악하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상대를 알아야 이길 수 있어.
수연이 두 오빠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소에는 평범한 직장인인 줄 알았는데 이럴 때 보니 믿음직했습니다. 그때 진수가 무언가를 발견한 듯 말했습니다. 수연아, 저기 저 남자 내 남편 아니야? 수연이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준혁이 누군가와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끝났어.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상대방이 뭐라고 하자 준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병원비? 그딴 거 내가 왜 내? 알아서 하라고 해. 두 오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자식, 지금도 뻔뻔하게. 진수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가서 한 대 때려줄까? 민수가 제지했습니다. 안 돼. 우리가 먼저 손 떼면 불리해져. 그리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 자식들이 뭘 저질렀는지 모르는 것 같네. 곧 알게 될 거야. 준혁이 전화를 마치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두 오빠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언의 대화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수연이 물었습니다. 오빠들, 뭔가 계획이 있는 거야? 민수가 수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넌 아기만 잘 돌봐.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진수가 덧붙였습니다. 곧 저 자식들이 후회하게 될 거야. 우리 집안을 건드린 걸 말이야. 두 오빠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평소 온순해 보였지만 가족을 지키는 일에는 누구보다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연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오빠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벌어질 복수극이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할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가 일찍 움직였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나온 그는 준혁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승용차에서 내렸습니다. 진수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역시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준혁이 회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진수는 주차장에 남겨진 차를 살펴봤습니다. 검은색 수입차였습니다.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진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차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요즘 블랙박스는 메모리 카드 방식이지. 다행히 차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빼내어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자, 뭐가 나올까?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운행 기록이었습니다. 진수가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지? 어제 날짜의 파일에서 이상한 장소가 나왔습니다. 호텔 주차장이었습니다. 준혁이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진수가 그 여자의 모습을 자세히 봤습니다. 젊고 예뻤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증거 하나 확보. 진수가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카드를 원래 자리에 돌려놨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진수가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오늘도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오후 2시쯤 준혁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그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진수가 멀리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두 사람이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모습도 촬영했습니다. 이제 확실하네. 하지만 진수는 더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이 다시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진수가 가까이 다가가서 들었습니다.
내연녀가 준혁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이 여자랑 애만 정리하면 우리 집안에서 날 받아줄 거야. 돈도 지위도 다 당신 거 될 거야. 준혁이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혼 서류만 받아내면 끝이야. 그런데 그 여자가 안 해준다며? 강제로라도 받아낼 거야. 어머니가 도와주실 거고. 내연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당신이야.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거지. 진수의 핸드폰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다.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진수가 그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내연녀가 탄 택시의 번호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린 곳도 확인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이제 신상 파악도 가능하겠네. 진수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방금 들어간 여자분 아세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답했습니다. 아, 김미영 씨요? 무슨 일이세요? 아, 지갑을 떨어뜨리신 것 같아서요. 그럼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진수가 가짜 지갑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혹시 몇 동 몇 호세요? 505동 2003호예요. 감사합니다. 진수가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김미영. 이제 이름도 알았네. 그 다음은 큰오빠 민수의 차례였습니다. 민수가 준혁의 회사 정보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회사 규모, 매출, 대표 이름까지 모든 걸 조사했습니다. 역시 꽤 큰 회사네. 하지만 문제 없어. 민수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일하는 후배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우야, 나야. 부탁할 게 있어. 형님, 무슨 일이세요? 신상 조회 좀 해줄 수 있어? 합법적인 선에서. 민수가 준혁과 김미영의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님, 재미있는 게 나왔어요. 뭔데? 그 김미영이라는 여자,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어요. 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기 전과? 네, 결혼 사기로 벌금형 받은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준혁이라는 남자 회사, 최근에 세무조사 받을 예정이래요. 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무조사? 네, 내부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언제부터? 다음 주부터요. 민수가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재미있겠는데. 저녁에 두 오빠가 만났습니다. 수집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형, 완벽한 증거들이야. 불륜 현장, 대화 녹음, 신상 정보까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좋은 정보 얻었어. 저 여자 과거에 결혼 사기범이야. 진짜? 그리고 준혁 회사가 다음 주에 세무조사 받는데. 진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타이밍 완벽하네. 민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타이밍이 우연일까? 설마 형이? 뭘 내가? 그냥 하늘이 도와주는 거지.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진수가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 그런데 이것 좀 봐. 화면에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준혁과 김미영의 대화였습니다.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어? 준혁 핸드폰을 잠깐 만졌거든. 백업 파일 복사했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자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랑 상의해서 처리할게. 빨리 해. 나 더 기다릴 수 없어. 걱정 마. 곧 끝날 거야. 민수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자식들 정말 계획적이었구나. 진수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수연이를 처음부터 이용한 거야. 맞아. 아이 낳으면 버릴 생각이었어. 두 오빠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진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민수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저들이 수연이한테 한 것처럼 우리도 차근차근 해보자.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완전히 박살내는 거야.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시작하자. 그날 밤 두 오빠는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민수는 경찰과 검찰 라인을 담당했습니다. 진수는 언론과 인터넷을 담당했습니다. 완벽한 복수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준혁과 김미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지옥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준혁의 회사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조사관들이었습니다. 국세청입니다. 세무조사 영장 확인해 주세요. 회사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였습니다. 준혁이 사무실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모두 제출해 주세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부 제보요? 네, 횡령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이 준혁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와 서류들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준혁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저는 횡령 같은 거 한 적 없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준혁 과장 진짜 횡령했나 봐. 그러게 요즘 돈 쓰는 거 보니까 이상했어. 회사 돈으로 여자랑 놀았다더라. 준혁이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빨개졌습니다. 그때 대표가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 씨, 사무실로 와보세요. 대표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분간 출근 정지입니다.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대표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일단 집에 가세요. 준혁이 짐을 싸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차 안에서 준혁이 김미영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회사에 세무조사 나왔어. 횡령 의혹이래. 김미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횡령? 정말 한 거야? 아니야. 누군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그럼 누가 그런 짓을? 준혁이 생각해 봤습니다. 갑자기 수연의 오빠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수연이 오빠들이, 설마 그 사람들이 그런 힘이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 그때 준혁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은행에서였습니다. 준혁 씨, 은행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대출 조기 상환 요구 통보를 보내드렸습니다. 준혁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출 조기 상환이요? 왜 갑자기? 신용등급이 급락했습니다. 회사 관련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요. 얼마나 내야 하는데요? 총 5천만 원입니다. 2주 안에 상환해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혁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회사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김미영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은행에서 대출 조기 상환하래. 얼마? 5천만 원. 김미영이 한참 조용했습니다. 미영아, 왜 대답이 없어? 그 돈 나는 없어. 준혁이 당황했습니다. 없어? 너희 집안이 부자라며? 그래도 갑자기 그런 큰 돈은. 그럼 어떻게 해? 김미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야. 준혁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온갖 달콤한 말을 해주던 김미영이 갑자기 냉정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무슨 일이야? 내 회사에서 전화 왔더라.
준혁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세무조사부터 대출 상황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횡령 의혹이라고? 어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누가 이런 짓을?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수연이 오빠들이, 그 사람들이? 설마 그런 힘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 의심스러워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확인해 봐야겠네. 어떻게요? 당장 수연이한테 가서 따져봐. 그때 준혁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준혁 씨죠? 검찰청입니다. 준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검찰청이요? 횡령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세요. 저는 횡령 안 했는데요. 조사받으면서 해명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심각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누구야? 검찰청이에요. 내일 조사받으러 오래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준혁도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며칠 만에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세무조사, 대출 회수, 검찰 조사까지 마치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것처럼 연쇄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준혁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수연의 오빠들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요? 그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큰오빠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문명인다운 방법으로 해결할 거야. 준혁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들이 한 일일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준혁이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검찰청 건물 앞에서 준혁이 멈춰섰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준혁이 돌아봤습니다. 진수였습니다. 형님? 진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네요. 우연히? 검찰청 근처에 일이 있어서요. 진수의 미소가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검찰청에 오셨나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냥 간단한 조사 때문에. 아, 그러시군요. 그럼 수고하세요. 진수가 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 저희 동생이 걱정 많이 했어요. 당신 때문에 말이에요. 준혁이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준혁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계속된 조사였습니다. 검사가 마지막에 한 말이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증거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김미영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나야. 어떻게 됐어? 심각해.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는데. 김미영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누군가 내 계좌 내역까지 다 가져다 줬대. 그럼 정말 횡령한 거야? 준혁이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돈을 잠시 빌린 것뿐이야. 빌린 거라고? 그럼 횡령 맞잖아. 김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영아, 왜 그래? 나를 믿어야 할 거 아냐? 믿어? 지금 상황에서 뭘 어떻게 믿어? 준혁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어떻게 해? 김미영이 한참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결혼?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계획했던 거잖아.
그건 내가 성공했을 때 얘기지. 지금처럼 망했을 때 말고. 준혁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망했다고? 나 때문에 이혼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한 일이야. 내가 강요한 적 없어. 준혁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김미영이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다니. 미영아, 제발 도와줘. 지금 너밖에 없어. 도와달라고? 어떻게? 변호사비라도 빌려줘. 나중에 꼭 갚을게. 김미영이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변호사비? 내가 왜 내 변호사비를 내야 해?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우리 사이? 그냥 만나서 놀던 사이지 뭐. 준혁이 분노했습니다. 놀던 사이라고? 나 때문에 가정 파탄 났는데.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나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 그때 김미영이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말하자면 처음부터 너한테 진심이었던 적 없어. 준혁이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돈이나 지위 때문에 만났던 거지. 근데 지금 보니 그것도 없잖아. 미영아. 그러니까 이제 연락하지 마. 나도 내 갈 길 가야 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혁이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아이도 회사도 그리고 내연녀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뉴스에 충격적인 기사가 떴습니다. 대기업 간부 횡령 의혹으로 검찰 조사. 불륜 상대 여성 증언. 준혁이 기사를 읽고 경악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김미영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속은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씨는 그가 지방과 돈을 미끼로 날 꼬셨다. 나는 피해자다라고 주장했다. 준혁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미영이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김 씨는 또한 그가 회사 돈을 빼돌려서 나에게 선물을 사주고 비싼 호텔에서 만나자고 했다며 나는 그런 줄 모르고 만났다고 해명했다. 준혁이 핸드폰을 던질 뻔했습니다.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진까지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까지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댓글도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도 똑같이 나쁜 거 아냐? 지금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둘 다 쓰레기네. 하지만 김미영은 계속해서 피해자 행세를 했습니다. 추가 인터뷰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그가 독신인 줄 알았어요. 기혼자인 줄 몰랐고 아이까지 있는 줄은 더욱 몰랐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김미영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김미영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기사 봤어? 응, 봤어. 왜 그런 거짓말을 해? 거짓말? 난 사실만 말했어. 사실이라고? 너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잖아. 김미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 내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 준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는 이미 삭제했고 녹음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미영아, 우리가 나눈 대화들 기억 안 나? 무슨 대화? 난 그런 대화 한 적 없는데? 김미영이 완전히 발뺌하고 있었습니다. 너무하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무해. 지금 누가 누구더러 너무하다는 거야? 김미영의 목소리가 독했습니다. 내가 나를 이용해서 아내를 버리려고 했던 거 아냐? 그건 너도 동의했던 일이잖아. 동의? 언제 내가 동의했어? 증거 있어? 준혁이 절망했습니다. 김미영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영아, 제발 진실을 말해줘. 진실? 내가 말한 게 진실이야. 난 피해자고 넌 가해자야. 그때 김미영이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참고로 말하는데 내가 기자들한테 제공한 자료들 중에 내가 아내를 폭행했다는 것도 있어. 준혁이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임신한 아내를 병원에서 때렸다며? 그것도 제왕절개 수술 직후에? 그걸 어떻게 알아? 병원 CCTV가 있더라고. 그것도 기자들한테 넘겼어. 준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미영아, 왜 이러는 거야? 왜? 내 살 길을 찾는 거지. 너랑 같이 망할 순 없잖아. 준혁이 TV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인연이 정말.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여론은 이미 김미영의 편이었습니다. 준혁은 완전히 악역이 되었습니다. 횡령범이자 가정파괴범이자 폭력남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뉴스 봤니? 네, 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여자가 이렇게 배신할 줄이야.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죠? 시어머니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두 사람 모두 막막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었습니다. 그때 준혁이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연의 오빠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복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2달 후 법정에 선 수연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연약하고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에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 이수연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수연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준혁과 시어머니가 그녀를 째려봤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수연이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피고인의 아내입니다. 정확히는 전 아내입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수연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당일 피고인은 저를 발로 찼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금 아들을 낳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축하 인사는커녕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애가 피임도 못하고 뭐 했어라고 말입니다. 준혁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자신의 말이 그대로 법정에서 공개된 것입니다. 수연이 계속했습니다. 저는 애는 나 혼자 만들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저를 발로 찼습니다. 어느 부위를 찼습니까? 수술 부위였습니다. 제왕절개 상처 부위를 정확히 겨냥해서 찼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병원에서 촬영한 의료진단서입니다. 진단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수연의 상처 부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의 머리채를 잡으며 가난한 집구석이랑 결혼한 내 속은 얼마나 뒤집어졌겠니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와 제 아이는 그냥 버릴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고인은 병원비도 내지 않고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오빠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오빠분들이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수연이 잠시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정신적인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을 하자고 권했습니다. 준혁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의 오빠들이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사가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지만, 그럼 이 일을 기각합니다. 수연이 계속 증언했습니다. 저는 이 법정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임신한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말입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저와 제 아기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같은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증인께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수연이 잠시 준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 증언이 끝났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수연이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걸음걸이가 당당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두 오빠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수연아.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연 씨, 오늘 증언 어떠셨어요? 수연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제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전 남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연이 잠시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용서는 하겠지만 잊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여성들이 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오빠분들의 도움이 컸다고 들었는데요. 수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것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수연이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수연의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정말 용감한 여성이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 해결된 것 같다. 오빠들이 정말 든든하겠네. 수연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주체적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준혁은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되돌릴 방법도 없었습니다. 수연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아들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준혁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횡령한 금액은 전액 배상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실형은 면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해고되었고 다른 곳에 취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 폭행에 가담한 것이 알려지면서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어떻게 임신한 며느리를 그렇게 때릴 수가 있어? 아이까지 위험해질 뻔했잖아. 시어머니는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차가운 시선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김미영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행세를 했지만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여론이 돌아섰습니다. 특히 과거 결혼 사기 전과와 여러 남성들과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완전히 신뢰를 잃었습니다. 결국 둘 다 나쁜 놈들이었네. 여자도 똑같이 계산적이야. 돈만 보고 접근한 거 아냐? 김미영이 노리던 재벌 집안에서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이미 소문이 다 퍼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여자랑은 우리 집안이 연관될 수 없다. 김미영은 고급 아파트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임대료를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래 살던 좁은 원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돈도 지위도 남자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수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와서 아기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두 오빠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연아, 아기 밥 줄 시간이야. 진수가 조카를 안고 와서 말했습니다. 고마워, 오빠. 수연이 웃으며 아기를 받았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연을 닮아서 예쁜 아이였습니다. 민수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제 정말 안심이다. 왜? 그 자식들이 완전히 망했어. 더 이상 너한테 피해 줄 수 없어.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들 덕분이야.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야. 수연이 두 오빠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민수는 경찰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고 진수는 IT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를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복수한 것이었습니다. 오빠들 정말 대단해. 우리 수연이가 더 대단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 수연이 아기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켜낸 거야. 이제 우리는 자유야.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준혁 씨 사건 이후 임신부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임신부 폭력 방지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연이 뉴스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용기 있게 싸워줘서 다른 여성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어. 정말 자랑스러워. 수연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진수가 조카를 안고 말했습니다. 이 녀석 삼촌들 닮아서 똑똑할 것 같은데 엄마 닮아서 예쁘고 강할 거야. 수연이 아기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좋은 본보기가 되어줄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자. 수연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미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우리 집에서 편히 지내거라.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힘든 일은 다 지나갔어요. 민수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수연이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서로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 말입니다. 아기가 수연을 보고 웃었습니다. 아가야,
너는 정말 좋은 가족들 속에서 자라게 될 거야. 할머니, 엄마, 삼촌들이 모두 너를 사랑해. 수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수연에게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아기와 함께하는 행복한 날들이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준혁과 김미영, 시어머니는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수연의 눈에는 이제 고통을 이겨낸 강인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되어 더욱 단단해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수연의 다짐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꼭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